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. 판박씨, 제 말이 맞습니다. 네, 오늘의 헤드라인 DLSS 4.5 벤치마크 공개. 엔비디아가 2016 CES에서 DLSS의 신버전을 공개했는데 이게요,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구형 RTX에선 성능의 하락이 크다, VRAM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조건이 빡세졌다,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. 반면에 이 놀랍도록 화면의 품질이 좋아졌다, 이제는 안 켜고 못 버틸 것 같다, 이런 말들도 동시에 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K사전이 DLSS 4.5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. 자, 바로 성능입니다.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 건 DLSS 4.5 성능 프리셋의 자동 설정 기준 3종 게임 종합 성능입니다. 일단 이전 버전에서는요, 이 글카의 세대 차이에 따른 성능 변화는 없었어요. 그런데 이 보시다시피 2080이랑 3080에선 이번 DLSS 4.5 그냥 개박살이 났습니다. 상대적으로 40 시리즈는 선방을 한 셈이고요. 이 50은 성능 감소가 거의 없다 싶은 수준인데 구형 RTX에서는요, 이거 쓰라고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.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요, 이거 고성능 프리셋도 아니거든요. 거기서는 더 심각합니다. 2080 기준으로는 평균 58.5%까지도 떨어져요. 자, 이게 저희가 테스트했던 이 3종 게임 중 하나, 바로 검은 신화 50의 결과인데, 시각적 품질이 아무리 좋아졌어도요, 2080이랑 3080의 프레임 좀 보십시오. 88.5프레임, 72.1프레임 나오던 애들이 64랑 43까지 떨어집니다.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면요, 사실 이 40 시리즈도 이 하락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진 않습니다. 모든 게임에서의 하락폭이 20 시리즈만큼 크지 않을 뿐이지 50에서는요, 이 104프레임 나오던 4080도 88.6까지 떨어졌어요. 결과적으로 DLSS 4.5 RTX 전 세대를 지원한다? 그건 거짓말은 아니지만요, 이 실용성 차원에서 사실상 좀 함정 같은 기술입니다. 그리고 VRAM 사용량, 이거 우려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저희 테스트 결과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았어요. 세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500MB 정도? 그것도 과하게 늘어난 이 타이틀 검은 신화 50이라 이 정도 차이까지 벌어진 거지, 아크 레이더스처럼 DLS 4.5에서 VRAM 사용량이 되려 줄어든 게임도 있었고요.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이 최신 세대인 RTX 50 시리즈에서는 늘어났는데 되려 구형에서는 VRAM 사용량이 감소한 경우도 확인이 됐습니다. 따라서 이 게임 타이틀마다 다르고요, 조건마다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 VRAM을 더 먹는다? 더 필요하다?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품질 차이입니다. 아까 제가 이 DLSS 4.5라는 기술에 명암이 엇갈린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.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게 이 검은 신화 50인데 극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둘 다 이 360p를 1080p로 업스케일링한 화면입니다. 근데 좌측은 딱 봐도요, 이 불상의 디테일이나 건물 구조물의 입체감이 많이 좀 무너져요. 업스케일링 뻥튀기 느낌이 좀 과합니다. 그런데 반면에 이 우측에 있는 DLSS 4.5 세부 표현이 확 살아납니다. 흐릿해 보이고 이 뭉개져 있던 불상이 제대로 또렷해지고요, 나무의 디테일이라든가 입체감 쪽이 완전하게 살아나요. 게다가 안티 개선도 한몫했습니다. 보고 계신 건 명조의 4K 업스케일링인데 좌측의 머릿결을 보면요, 이 외곽선 쪽이 흐릿해 보이는 반면에 우측의 DLSS 4.5는 확실하게도 외곽선 품질 차이에서 현격하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게 명조처럼요, 이 카툰 렌더링 같은 그래픽에서 특히 품질 체감이 상당히 좋았어요. 사실 이번 DLSS 4.5는요, 2세대 트랜스포머 기반의 업스케일링 기술 최대 그 6배까지 뻥튀기 되는 프레임 생성 기술이 이 엔비디아의 헤드라인이긴 했는데 그 기술은요, 사실 전세대 지원이 아닙니다. RTX 50 시리즈 단독 지원이에요. 게다가 시기도 올해 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원 타이틀이 어떻게 될 것이다, 이런 세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.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고요, 이게 나오고 나서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반면에 아까 보신 것처럼요,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
이 업스케일링 기술을 통한 시각적 품질의 비약적인 향상. 이게 마케팅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다는 겁니다. 직접 눈으로 봐도요, 정말 보기가 좋았어요. 저도 솔직히 이 DLSS라는 기술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.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. 그거는요,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4.5의 위력을 실감하고 나니까 패러다임이 진짜 바뀐 게 맞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. 게다가 엔비디아의 이런 기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정말 나중에는요, 이 네이티브 해상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진 않겠다,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물론 RTX 전세대 지원, 이 문장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. 20 시리즈나 30 시리즈는요, 이번 DLSS 4.5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. 쓸 수는 있는데 그걸 쓰면 성능이 개박살이 납니다. 지금이라도 40이나 50 쪽으로 구매를 해라 말은 안 했지만요, 그들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. 뭐 기술적으로는 그래픽카 세대 차이에 따른 뭐 아키텍처의 변화라든가 구형 RTX에서 이 슈퍼 레졸루션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. 보트님, 요즘 글카 쪽에 흉흉한 소문이 좀 들리던데요? 그 뭐 단종이 되니만이 가격이 오르니만이 그거 말하는 거야? 네, 이러면은 글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? 글쎄 나도 이제 예측이 안 된다. 뭐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사야지 뭐.